다양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장관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2기 장관이 될 텐데 장관 후보자 7명 중에서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참사 또는 심하게 인사참거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2명이 낙마를 했어도 뒤이어진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물론 5명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많다 이런 논란, 또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논란과 별개입니다. 혹시 인싸, 아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인싸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자기 편이죠.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렇게 적극적인 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살리고 아싸는 사석으로 삼았다. 사석은 바둑에서 버리는 돌이죠. 다른 돌을 살리기 위해서 버리는 돌을 사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죠. 뭐냐면 장관 후보자 7명 중에서 2명이 낙마를 했는데 2명이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두 사람은 다 관련 학자 출신이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퇴를 했지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이 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지목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아직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7명을 다 안고 갈 수가 없으니 이 핵심 두 사람은 계속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아싸 두 사람을, 아웃사이더 두 사람을 낙마시킨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왜 그런 분석이 나오냐 하면은, 일단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진 국회의원이고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키우려고 한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무슨 금강산 관광객 문제, 피살 문제 이런 것이나 천안함 북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 우호적인, 북한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됐고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키맨으로 삼기 위해서 이 김현철 후보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나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두 사람은 살려는, 그러니까는 인사이드는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각 과정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후보자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강했었고, 당시 추경안 처리와 맞물려서 중국이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딱 결정이 내려졌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을 했죠.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꼽았던 국방장관으로서의 적격자입니다. 육군이 아니고 육사 출신이 아니고 또 국방개혁의 적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낙점을 했던 인물이죠. 김현철 후보자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낙점을 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싸는 그때 당시에도 아싸는 버리는 돌로 되고 인싸는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낭만 후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여기서 낭만 후보자들이 부적격한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적격, 부적격 이 요인과는 별개입니다. 이미 낭만 후보자들은 청문 과정에서 망신창이가 됐죠. 본인의 가족 또 자녀들까지 탈탈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신창이가 됐죠.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명예회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장관이 되면은, 일 잘하면은 이런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신창이가 되고 임명조차도 되지 못한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모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죠.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받는데 8살짜리 손자가 거기 청문회장에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 장관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거의 미성년자 관람 불가급의 말들이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 오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그 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논란을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그 두 사람 낙마를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청와대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하지만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언론의 검증이 인사검증의 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차원의 검증이 한계가 있으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도 하고 언론이 좀 검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검증이 완료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원칙은 아주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8명을 임명을 강행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해도 인사검증의 완결이라고 하는데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을 임명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계속 미루니까는 청와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임명 강행을 하면서 청와대 참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이 전부 다 완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가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까 사실 적반하장 청와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들었던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 경질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 2명을 어렵게 낙마를 시키면서 또 말끔하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마추어 국정 운영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